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정입니다. 오늘의 시승차는 기아차의 K5 2.0 모델입니다. 출시 행사와 시승 행사를 같이 하면서 K5 시승기를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르게 K5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예고드렸듯이 이 K5 2.0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달라고 했었는데요.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들을 바탕으로 K5 2.0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들을 살펴보기 전에 이 차의 간략한 정보를 먼저 알려드려야겠죠? 이 차는 K5 2.0 모델의 시그니처 트림이고요. 거기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오디오, 스마트 커넥트, 선루프까지 모두 더해져서 총 3,634만 원의 차입니다. 먼저 비슷한 질문끼리 모아서 살펴볼게요. 그레이 1117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실내 각 부위별 소재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내를 자세하게 뜯어봤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오, 진짜 고급스럽다 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뜯어보면 그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들이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일단 이 스티어링 휠도 이런 진짜 가죽이 아니라 그냥 매끈매끈 만졌을 때 촉감이 좋은 재질의 그런 가짜 가죽을 씌웠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어링 휠을 구성하고 있는 버튼이나 이런 장식들도 모두 플라스틱이지 약간 마감, 재질, 질감의 느낌만 달리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 플라스틱이 쓰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저기 디스플레이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굉장히 많이 써서요. 지문이 많이 남는다는 단점도 있죠. 그렇지만 좀 더 고급감, 이런 차들의 고급감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화면을 딱 켜서 보면은 여기 베젤이 되게 두꺼워가지고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뭐 송풍구 이런 데 장식에도 되게 신경 쓴 부분이 보이고요. 그리고 공조장치 부분 터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특히 이 기어 다이얼 있죠, 변속 다이얼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모두 블랙 하이그로시가 쓰였습니다. 그리고 저 우드도 실제로 우드는 아니에요. 만졌을 때 이거 나무인가? 라고 아주 잠깐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촉감, 질감을 약간 이렇게 거칠거칠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요. 실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이 약간 이런 방식으로 디자인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소재가 그렇게 비싼 소재는 아니지만 고급스러워 보이도록 예쁘게 포장을 해놓은 느낌? 다음 질문 장준호 님이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한 번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실내 색상이 새들 브라운이면 A필러의 색이 블랙보다 어둡나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시승차는 섀들 브라운이 아니라 블랙 인테리어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필러가 약간 베이지 색깔의 필러로 덮여 있고요. 이거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그니처 리모컨 주차 옵션은 기본인가요? 라고 하시는데, 시그니처 트림에서는 주차 옵션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에도 주차를 나타내 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스키스루가 다른 옵션이랑 묶이나?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셨어요. 스키스루는 지금 이 차 제일 높은 트림인 시그니처에는 기본으로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트림은 이제 컴포트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그 컴포트 옵션 안에는 뭐 파워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열선 시트, 또 뒷좌석 USB 등등 여러 가지 옵션들과 함께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컴포트 옵션을 선택해야지만 뒷좌석 스키스루가 들어갑니다. 다음 질문, 크렐 오디오의 음질은 어떤가요? 사실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막귀해요. 이게 어떻게 좋은지를 잘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듣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약간 좀 이렇게 낮은 쿵쿵대는 음이 많이 들어가 있는 노래를 틀었는데 그렇게 막 엄청난 웅장함이 있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다음으로 블루제이드님이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옵션 기능과 추가된 옵션들의 사용 설명도 부탁드려요. 옵션을 모두 설명하기엔 너무 많아서요. 그냥 제가 사용하다가 신기했던 기능들, 신기했던 옵션들을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음성인식 차량 제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에 이 음성 버튼 있죠. 이거를 딱 눌러서 네, 말씀하세요. 시원하게 해줘. 18도로 설정합니다. 오, 이렇게 알아서 시원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에어컨을 켜주는. 네, 말씀하세요.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엽니다. 전부 다 열었으니까 반만 닫아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창문 반만 닫아줘. 운전석 창문을 닫습니다. 아직 반만 닫을 정도로 똑똑하진 않나 봐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바로 공기청정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조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을 보면은 저렇게 공기청정 시스템을 켤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이제 공기를 좀 깨끗하게 필터링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실내 공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4단계로 공조창에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기가 너무 안 좋다 싶으면 이제 고성능 콤비 필터를 이용해서 실제로 공기를 정화시켜 준다고 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1열석을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 2열 공간은 얼마나 나오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지금 1열석은 최대한 뒤로 밀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앉았을 때 지금 이렇게 1열석을 완전히 밀잖아요. 그러면 앞좌석에서 운전자가 저 페달이 닿을 수 없을 정도로 뒤로 끝까지 민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하면 한 주먹 2개 반 정도가 들어갈 만큼 공간은 매우 넉넉합니다. 리모트키 주차 시연 해주세요 라는 질문도 있어서요.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드라이브 모드 옆쪽에 있는 이 주차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계기판에 하차 후에 스마트 키의 전진 또는 후진 버튼을 조작하십시오 라는 알람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이걸 눌러서 조작을 해볼게요. 내려서 그러면 앞으로 넣어볼게요. 오, 잘 되는데요? 대신 이 버튼을 짧게 눌러주는 게 아니라 꾹 누르고 한 2-3초 정도는 있어야 이 차가 이제 앞뒤로 움직여요. 강민수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원격 시동 시 탑승 후 시트 메모리 시스템이 이지 억세스 기능 바로 작동하나요? 확인 부탁드려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원격 시동을 걸어서 작동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원격 시동을 걸기 전에 알아둬야 할 점이 이렇게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당연히 원격 시동이 걸리지가 않고요. 특히 이렇게 문이 잠겨 있는 상태에서도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고 나서 원격 시동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제대로 걸립니다. 자, 한번 탑승해 볼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차에 앉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제가 맞춰놨던 시트 그대로 자동으로 시트가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해 주신 원격 시동 후 탑승한 다음에 메모리 시트 이지 억세스 기능이 작동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작동합니다. 출근길에 주행 질문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행 질문을 제가 또 추려서 왔어요. 여자가 운전을 하기에 차체가 좀 크거나 부담스럽지 않은지, 또 운전 시야는 어떤지 확인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K5가 다른 모든 차들이 그렇듯이 세대를 거듭할수록 굉장히 커져요. 길어지고 넓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뭔가
첫 차를 운전하거나 이제 좀 큰 차를 운전하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시야? 운전하기에 좀 힘든 시야일 수도 있는데 이 차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세단을 운전하는 듯한 자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시야 자체도 꽤 많이 확보가 되어요. 일단 대시보드가 평평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닛 자체도 이렇게 높지가 않아서 전방 시야가 잘 안 보인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측면 시야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근데 뒷유리창이 살짝 좁다고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를 좀 스포티하게 만들다 보니까 뒤에도 되게 가파르게 꺾여 있고, 그리고 그 주위가 되게 장식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좀 멋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뒷유리창이 일반적인 세단보다는 조금 더 좁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에는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뭐 방향 지시 등을 켜면 후측 방향의 상황을 여기 계기판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능이나 뭐 이런 카메라들 있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댓글로 달아주신 질문들 중에서 1.6 터보와 2.6 터보 간의 승차감 차이나 연비 차이,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1.6 터보를 시승해보지 않아서 이렇게 그 차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6 터보를 시승한 이다일 기자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고속에서의 승차감과 출력의 느낌은 어떠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고 어제 출퇴근 시간에도 그랬고 제가 거의 고속에서 달려볼 기회가 없었어요. 또 심지어 어제는 눈비 와가지고 거북이 운전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을 고속주행에 할애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주 잠깐 달려본 기억을 되살려 보자면, 물론 뭔가 터보만큼의 좀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부족하긴 했어요. 하지만 이런 패밀리 세단으로 쓰기에 그냥 되게 걸맞는 안정적인 주행 느낌? 그런 거는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엔진음을 이렇게 우왕 하는데 그 소리만큼 얘가 가속력이 막 있거나 하진 않은 느낌이고요. 그래서 저는 2.0 모델 같은 경우에 그냥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타고 하기에는 그냥 이게 좀 더 뭔가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고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세먼지를 오늘 또 한 번 재봐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그랬는데 미세먼지가 너무 좋아. 초미세먼지가 1이에요, 1. 지금 심지어 이 공기청정 시스템을 켜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 확연한 차이를 눈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대기질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이가 이렇게 눈에 확 안 들어오네요. 나머지 1.6 터보와의 비교는 이제 사무실로 가서 이다일 기자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6 터보와 2.0의 차이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1.6 터보를 시승해 보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1.6 터보 타봤어요. 차이가 있다면은 지금 이다정 기자가 탄 그 차는 엔진이 일단 1.6 터보, 그다음에 2.0 가솔린 자연흡기, 그러니까 과급기가 없는 차죠 이거는. 그리고 변속기가 이 1.6 터보는 8단, 이거는 6단이었죠. 그게 제일 큰 차이였고요. 1.6 터보는 이렇게까지 성능이 괜찮네? 라고 할 만큼 꽤 좋았거든요. 이게 한 최고 출력이 180마력이고요. 그리고 토크가 27 정도 되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고성능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밟으면은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2.0은 그거보다는 조금 한 치고 나가는 힘이 한 1-20% 정도 부족한 느낌? 그냥 무난한 정도예요. 정말 말 그대로. 모자라진 않아요. 네, 무난하다. 무난하다. 네. 6단 자동 변속기라고 해서 이게 2.0에는 6단이 들어가니까 좀 더 안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글쎄요, 저는 8단이 살짝 오버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6단의 완성도는 되게 좋고, 그리고 오히려 안정적이지 않나
뭐 한때 그 언덕길 못 올라간다. 네, 언덕 이슈가 있었어요. 1.6 터보 모델만. 맞아요. 8단 자동 변속기 들어간 차. 네. 근데 그게 지금 현대기아차의 대부분의 앞바퀴 굴림 방식의 8단 자동 변속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인데, 제가 느낀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가 작년에 기아 자동차 카니발을 미국에서도 타봤잖아요. 네. 그 차하고 이번에 저희가 원래 타고 다니는 카니발하고 그게 8단 자동 변속기, 6단 자동 변속기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그거 느낌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언덕에서 살짝 8단이 답답한 면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는 빨리 내려서 빨리 치고 가야 될 텐데 약간 허둥허둥 되는 네. 느낌이죠. 조금 멍청한 느낌? 그런 게 있는데 6단 자동 변속기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착착착착 변속 잘하면서 잘 나가는 느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6단 자동 변속기가 좀 더 안정적이고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스펙상으로 따져보면은 이게 최고 출력은 8단 자동 변속기가 있는 1.6 터보가 확실히 세죠. 이게 180마력이고 그리고 2.0 이 자연흡기 엔진은 그래도 많이 떨어지진 않고 160마력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1.6은 5500rpm에서 나오니까 그래도 조금 더 쓸 수 있는데 같은 느낌인데 2.0은 6500에서 나와요. 그건 거의 레드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까지 밟아서 뭘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분노하는 사태가 아니면은 쓸 수 없는 최고 출력. 대신에 토크는 꽤 잘 나오는데 여기서 차이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1.6 터보가 27인데 2.0이 20이거든요. 한 30%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승차감의 차이는 거기서, 여기서 토크에서 느껴지고 걔를 8단으로 잘게 쪼갠 변속기에 집어넣어 주니까 훨씬 더 1.6이 쭉쭉쭉 치고 나간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뭐 그러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밀리 세단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올려주셨거든요. 2.0 정도면 패밀리 세단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죠. 충분하고 넘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고장도 안 나고 더 좋지 않을까요? 그쵸. 터보 안 달려있으니까 관리도 쉽고 1.6과 2.0의 공통적인 부분은 단단하게 느껴졌다는 거. 네. MDPS 차이를 혹시 느꼈나요? 저는 사실 그렇게 미세한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1.6에는 렉 타입이 들어갔고 여기는 아마 그게 안 속도 들어갔으니 감응형. 예, 그냥 표시는 속도 감응형이라고만 돼 있죠. 네.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거는 예전의 현대기아차보다는 조금 이런 운전대 감각이 많이 묵직해졌구나. 그래서 좀 더 운전할 때 안정감이 드는 기분? 블루.K님이 K5 선택 시 고민이 클 듯한 2.6과 1.6 터보. 그래서 각 시승 시 승차감, 연비성 등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승차감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냥 두 개 다 비슷하게 단단한 게 특징이고,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7, 80km 달려봤을 때 14.2 정도 나왔어요. 도시였어요? 아니면 도심에서 아니면 간선도로 막 이런데? 도심과 간선도로를 오갔죠. 고속도로도 갔다 왔죠 어제. 네,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막 달리진 못했어요. 차가 너무 막히는 상태여서 거의 정체 구간이 대부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꽤 괜찮은 편이네요. 네, 실제 이 차의 복합 연비보다도 조금 더 잘 나온 편이에요. 이 차가 휠에 따라서 12.7에서 13 정도 네. 왔다 갔다 하는데 18인치냐 17인치 18인치죠 이거는. 사실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1.6 저희가 시승할 때 연비 책정을 못했거든요. 정해진 코스를 그냥 고속으로만 달리는 거라 뭐 현실적인 연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연비가 뭐 한 13부터 그 전후반 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연비 차이도 둘이 거의 없고 네. 좀 더 시원시원하게 타려면은 1.6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타겠다 2.0 둘 중에 어느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K5를 재미로 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안전하게 2.0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저도 2.0 굳이 그 재미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진짜 그런 터보에 막 쫙 나가는 느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론은 2.0을 추천하는 네, 상황이 그렇습니다. 됐네요. 그럼 질문 다 됐나요? 이제? 사실 LED 헤드램프 광량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조사각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 질문이었죠? 네. 이게 측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옛날에는 이 자동차 검사소 가면은 조사각 이 높이 조절하는 거 체크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자동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있는데 되게 센 헤드램프는 오토를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그거보다 좀 약한 거는 수동으로 이렇게 1, 2, 3, 4, 5 돌리는 거 그걸로 조절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차에 있었어요. 수동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네,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잘못 돌려놔도 그렇게 큰 데미지를 주진 않는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사각은 저희가 다음번에 다른 차에서 좀 확인해 보고요. 마스크는 어디 거예요? 마스크가 어디 거죠? 이거 어디? 탐사 마스크입니다. 요즘 구하기 어렵다는 마스크. 올려주신 질문들 최대한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노미님이 올려주신 질문인데요. 여성분들이 보기에 소나타 2.0 이쁜가요? K5가 이쁜가요? 색상도요? 이러면서 올려주셨어요. 저는 K5가 예뻐요. 확실히 K5와 소나타의 그 디자인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실내도 그렇고 외관도 그렇고 K5는 약간 직선으로 좀 깔끔하게 다듬어 놓은 느낌이라면 소나타는 뭔가 곡선으로 되게 화려하게 꾸며 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깔끔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K5가 더 예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저 빼고 다 남자분이잖아요. 그래서 남성 세 분한테 K5가 예쁘냐 소나타가 예쁘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저 빼고 다 소나타가 예쁘대요. 그래서 확실히 이게 보는 사람마다 뭐가 예쁜지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K5가 더 예쁜데. 색상 같은 경우는 전 이런 차분한 색깔 괜찮은 것 같아요. 소나타는 좀 발랄한 색깔? 톡톡 튀는 색깔이 많은데 K5는 이런 차분한 색깔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취향에는 K5가 색상에서나 디자인에서나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걸로. 이렇게 K5에 대한 궁금한 점들 살펴봤고요. 저는 이런 방식의 시승 괜찮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종종 이런 방식 많이 활용할 테니까 뭘 시승한다 이렇게 공지를 올리면 거기에 궁금한 점들 많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